그 일부 공개라서 안 뜨던데. 아, 일부 공개인가? 네. 소중한 자산이라서 그래서 그러니까. 문고시를 쳤더니 그냥 그거만 나오고. 아, 맞네. 아, 맞네. 필요하면 얘기하세요, 선생님한테. 네. 알겠지? 선생님 어려워가지고 복습하려고 하는데 영상 좀 보내주세요. 한번 보내줄게. 네. 영상 다 찍어야겠어. 처음부터 그냥 찍을 걸. 자, 책 좀 펴봅시다. 78쪽이었나? 76, 77, 78? 잘 풀렸어? 이번 거는 10번. 채점 한 거야? 20번 모르겠고. 20번은 같이 해보자. 20번 어차피 안 배웠으니까. 9번도 모르겠어요. 9번? 또 알겠는데 모르겠어요. 9번. 10번? 아니다 알겠어요. 9번 괜찮아? 9번. 저 방금 깨달았어요. 9번 안 괜찮아요. 그래. 수현이. 왜 이동자? 조용. 우리 이제부터 수현이 위주로 할 거야, 수업. 알겠어. 수현이가 제일 소중하니까 지금. 8번? 해볼까? 괜찮아? 이거 괜찮아? 아까 가자. 이거는 9번이 하자 그러면. 준혁아. 일주가. 자, 9번 볼게요. 9번. 71쪽에 9번. 페이지 77쪽에 9번이야. 원점에서 곡선 y는 x 4제곱 플러스 x제곱 플러스 4의 근 두 접점과 원점을 꼭지점으로 하는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세요. 그래서 이렇게 원점에서 그었어. 원점에서 여기에다가 근 두 접선의 접점과 원점 그 세 개의 점을 꼭지점을 하는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세요 했으니까 그 점을 구하라는 소리잖아. 맞지? 그래서 요 녀석에 지금 접선이 두 개가 나오는데 원점에서 요 직선의 근, 이 곡선의 근 접선이 두 개가 나오는데 그럼 그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기 위해서 항상 접점과 기울기가 필요하다 그랬지? 네. 그래서 그 접점을 모르겠으니까 그냥 t, 쓴다. t, 이걸 y, fx라고 할게. y, t, ft 이렇게 씁시다. 기호로. 기울기는 f't라서 여기다 미분하면 4t의 세제곱 플러스 2t잖아. 네. 됐죠? 네. 그러니까 기울기 알고 점 알았으니까 이제 우리는 접선의 방정식을 그냥 세우면 되지. 그래서 y-ft는 기울기 4t의 세제곱 플러스 2t 기울기 그리고 x-t 하면 되죠. 네. 그래서 t, ft를 지나고 기울기가 4t 세제곱 플러스 2t인 직선의 방정식을 쓴 거야. 근데 그 직선이 원점 지난다며. 그래서 얘가 0,0을 지나요. 하면 0,0 대입해서 t 값을 구하면 되는 거지. 그래서 0 넣으면 마이너스 ft고 0 넣으면 마이너스 t를 곱하는 거지. 마이너스 4t의 4제곱 마이너스 2t의 제곱인가? 여기 ft 이거에다가 마이너스 붙이는 거니까 마이너스 t의 4제곱 마이너스 t의 제곱 플러스 4고 마이너스 4t의 마이너스 아니에요. 마이너스지. 그리고 마이너스 2t의 제곱이고 넘긴다. 그럼 넘어가면 3t의 4제곱 3t의 4제곱 넘어가서 플러스 t의 제곱 마이너스 4는 0이네. 이거 인수분해 바로 되냐? 되네. 3t랑 3t 제곱이랑 t 제곱 그 다음에 4랑 1 해서 플러스면 플러스 마이너스 하면 되나? 네. 따라서 3t 제곱이 마이너스 3 t 제곱이 마이너스 3분의 4든가 t 제곱이 마이너스 3분의 4든가 또는 t 제곱이 1이든가인데 얘는 불가능하지? 제곱했는데 어떻게 음수가 돼? t가 실수거든. 그래서 얘다. 그래서 뭐? 접점이 이제 뭐가 됐냐면 접점이 t가 마이너스 1이면 마이너스 1 콤마고 f 마이너스 1인데 마이너스 1은 뭐냐? 1 플러스 1 플러스 하니까 6이네. 접점이 마이너스 1 콤마 6인 거랑 그리고 식은 필요 없지 기울기는. 어차피 점만 구하면 되잖아. 그리고 접점이 1 콤마 6인 거네. 그래서 이 접점 두 개랑 원점 가지고 만들어진 삼각형의 넓이 구하려면 그럼 원점 뭐 1,6 마이너스 1,6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게 마이너스 플러스 1이고 마이너스 1이고 여기 6이고 이 삼각형의 넓이 구하라고. 그럼 2 곱하기 6 나누기 2면 6인가? 네. 6이다. 예. 뭐야? 자, 14번. 자, 14번 봅시다. 14번 보니까 y는 x 곱하기 절대값 x 이랬는데 이거 그래프 한번 그려볼까? 그래프 그릴 수 있지. 절대값 때문에 문제가 생기면 양수일 때 음수일 때 따로 그리면 되지. 그래서 그래프를 그리시면 이 녀석이 x가 0 이상일 때는 x제곱이고 x가 음수일 때는 이게 마이너스 x니까 마이너스 x제곱이죠. 이렇게 되는 거니까 그래프를 그리면 자, x가 양수일 때 x제곱이니까 그냥 그리면 돼. 이렇게 x제곱 0일 땐 0인 거고 x제곱 뭐 이렇게 그려지겠다. 그 다음에 음수일 때는 마이너스 x제곱이니까 뒤집어서 이렇게 그리면 되겠다. 이렇게 되지 않겠어? 네. 자, 이런 녀석이네. 문제에서 뭐 했냐면 마이너스 2부터 2까지 해서 마이너스 2부터 2까지 그래서 마이너스 2부터 2까지 해서 평균값의 정리를 만족시키는 상수 C의 개수를 구하세요 그랬어. 야, 평균값의 정리를 마이너스 2부터 2까지면 평균값 정리를 만족하는 그 평균 변화율이 몇이지? 마이너스 2부터 2까지니까 마이너스 2부터 2까지 해서 평균 값의 정리를 만족시키려면 조건 두 가지 만족해야 되지. 네. 뭐지? 그 닫힌 구간에서 연속 그리고 열린 구간에서 미분 가능인데 둘 다 만족하죠. 그러니까 평균 값의 정리를 쓸 수 있겠네. 평균 값 정리를 만족하는 C라는 거는 평균 변화율이니까 요 점에서 요 점까지의 평균 변화율이야. 이렇게 평균 변화율. 그러니까 2일 때가 지금 4냐? 마이너스 1 때는 마이너스 하고. 그래서 평균 변화율이 마이너스 2부터 2까지 4 증가했고 2 마이너스 마이너스 2분의 4 마이너스 마이너스 하지. 그러니까 4분의 8이니까 2잖아요. 이게 지금 뭐가 된다고? F'C가 돼야 돼요. F'C가 2가 되게 만든다고. 그러니까 그래서 F'C가 2가 되는 C 값이 몇 개냐고 이 구간 안에. 그럼 몇 개겠어? 딱 봐도 두 개지? 이쪽에 하나 이쪽에 하나. 알겠지? 그래서 우린 지금 뭘 해야 돼? F'C 값이 2가 되는 녀석을 구해야 되는데 이게 fx니까 y는 fx니까 y 프라임이 2x고 마이너스 2x잖아요. 그래서 x가 0 이상일 때는 2x고 x가 음수일 때는 마이너스 2x인데 그게 2가 되려면 그 값이 2가 되려면 x가 1이든가 또는 이게 2가 되려면 x가 마이너스 1이든가 이 범위에 들어가는 거 맞지? 그래서 두 개 있네. 1일 때랑 마이너스 1일 때. 그래서 C 값이 이렇게 두 개 있더라. 두 개. 넘김. 또 혹시 하고 싶은 거 잠깐만 쉬시죠. 준영이도 볼까? 괜찮아? 이거 한번 해주시면. 10번? 그래 10번도 합시다. 자, 두 곡선이 한 점에서 공통인 접선을 가진대요. 자, 두 개의 곡선이 공통인 접선을 갖는다고? 그러면 곡선이 예를 들어 지금 이렇게 됐잖아. 이렇게 하나 그리고 곡선 이게 y는 fx야. 그리고 두 번째 곡선이 있어서 적당히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있다고 칩시다. 이게 y는 gx야. 얘가 공통인 접선을 한 점에서 공통인 접선을 갖는데 그러니까 이 만나는 점에서 각각의 접선을 이렇게 각각의 그림에 겹친대요. 이게 두 곡선이 접한다는 뜻이야. 두 곡선이 접한다는 소리는 접점에서 접선을 각각을 그렸는데 공통이 돼요. 그래서 공통 접선을 갖는 게 그 두 접선이 접한다는 말의 뜻이다. 아무튼 그래서 두 곡선이 지금 접하라고 했잖아. 한 점에서 공통인 접선을 가질 때 그랬으니까 정수 K의 값을 구하세요. 그랬지. 한 곡선이 지금 마이너스 X제곱. 그래서 fx를 마이너스 X 세제곱 플러스 X 플러스 3 그랬고 그 다음에 gx가 x제곱 플러스 k x제곱 플러스 k 그림 아무렇게나 그린 거야. 알겠지? 근데 이 그림 속에서 그림을 그려놓고 알게 되는 게 두 가지가 있다고. 두 곡선이 이렇게 접하면 알 수 있는 게 두 가지야. 첫 번째 요 접점 곡선의 그 접점의 x좌표를 적당히 알파라고 하면 알겠지? x좌표를 알파라고 하면 첫 번째 할 수 있는 게 f 알파랑 g 알파가 같아야 되지.
함수값이 똑같아야 된다고. 같은 점 지나니까. 두 번째는 뭐냐면 이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똑같아야 되잖아. 그래서 F 프라임 알파랑 G 프라임 알파도 같습니다를 알게 되는 거지. 네. 접선의 기울기도 똑같고 함수값 그 점을 공유하니까 함수값이 똑같다고. 그 점에서의 함수값. 그래서 식 두 개 이렇게 살 수 있다고. 그래서 이제 뭐 한다? 접점이 뭔지 모르겠잖아. 그래서 접점의 좌표를 저점 x좌표를 알파라고 합시다. 그럼 첫 번째 마이너스 알파 세제곱 플러스 알파 플러스 3이랑 뭐라고? 알파 제곱 플러스 k랑 같아야 되고, 두 번째로 미분에서 알파 대입하라고. 마이너스 3 알파 제곱 플러스 1이지. 마이너스 3 알파 제곱 플러스 1. 이거 fx의 알파에서의 그 접선의 기울기야. 얘도 미분하면 2알파지? 2x에다가 알파 대입해서 2알파로 k는 상수항 없어지고 같다고요. 두 개 그냥 쓴 거야. 그래서 이제 여기서 알파 구해지죠. 알파 구해서 여기다 대입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다 넘길까? 그러면 3알파 제곱 플러스 2알파 마이너스 1은 0인가? 네. 알파가 9이냐? 3일 되나? 3111 되잖아. 잠깐. 정수 k의 값을 구하라 그랬어. 알파 값 두 개 나오죠? 이렇게 하면 플러스에 마이너스인가? 따라서 알파가 3분의 1 또는 마이너스 1이거든? 네. 알파가 3분의 1이면 이제 k는 여기에 맞춰서 구하면 되지. 3분의 1 넣어서. 그럼 3분의 1 넣으면 k가 부분수 나올 것 같지? 네. 뭐 27분에 나오잖아. 27분에. 9분에 나오고. 그래서 저 분수 나온다 이거. 그리고 알파가 이제 마이너스 1이면 k는 1 마이너스니까 없어. 3은 1 플러스 k잖아. 그래서 2인가? 그래서 정수 k는 2네요. 와. k 값이 두 개 나오는데 그중에 정수 구하랬으니까 2다. 4번. 4번 다자고? 그래 이거 시그마 나와서 그런가? 시그마는 더하라는 소리라고. 합 있잖아. 합이 영어로 뭐게? 플러스 말고 플러스 합. 애드. 썸메이션이라고 부르지 않나? 썸메이션? 혹시 그 뭐지? 엑셀 할 줄 알아? 제가 또 전문. 엑셀 해봤어? 엑셀 안 써봤어 한 번도? 네. 거기에 이제 함수가 있단 말이야. 이렇게 쭉 칸 나눠져 있고 이만큼 슉 드래그해서 여기 옆에 위에 기능이 있어. 그 함수 여러 가지 기능이 있는데 거기에 이렇게 sum 이렇게 써 있는 함수가 있다. 이게 합이란 뜻이야. 알겠지? 그래서 합을 영어로 하면 summation이야. 그래서 S에 원래 고대 그리스 문자가 시그마라서 시그마 이렇게 붙인다. 이게 합이란 뜻이야. 그리고 K는 뭐 1부터 10까지 AK 이랬어. 그럼 오른쪽에 오는 건 어떤 식이야, 식. 그 식의 K 자리에다가 1부터 2, 3, 4, 5, 6, 7, 8, 9, 10까지 넣어가지고 그럼 A1, A2, A3, A 땡땡땡 A10까지지. 걔네들을 다 더하세요 이런 뜻이야. 시그마는. 알겠지? 뭐 배울 거니까 조만간. 그래서 4번 보시니까 뭐랬냐면 자연수 n에 대해서 y는 x의 세제곱 마이너스 nx 제곱 플러스 2x 이랬어요. 얘 위에 점 1,3-n에서의 접선의 y절편 접선의 y절편을 AN이라고 했대. 우리가 지금 이게 미적분원이잖아. 네. 미적분원. 지금 교육과정 그 교재가 아직 안 나와서 수투로 하고 있지만 어차피 똑같아. 근데 이름만 바뀌어서. 근데 미적분원은 2학년 2학기 과정이야. 주로 고등학교 2학년 2학기 과정. 근데 2학년 1학기 과정이 대수라는 과목인데 1단원이 지수와 로그야. 지수 로그. 2단원이 삼각함수에서 삼각비의 이제 확장판이고 3단원이 수열이라는 건데 수열이라는 단원이 이거 배우는 단원이에요. 시그마 배우는 단원. 그 수열이라는 단원을 배우고 왔으면 이 문제는 너무너무 쉬운 거다. 알겠지? 근데 아직 거기를 안 배워서 용어도 조금 그리고 표현법도 아직 익숙하지 않아서 조금 어렵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 문제는 개 쉬운 문제야. 알겠지? 자, 이게 위의 점이래. 이게 접점이라고 접점. 이 접점에서의 접선의 y좌표니까 일단 접선을 구해야겠지.
접선을 구하려면 뭘 구해야 된다고? 접점과 기울기를 알아야 되는데 기울기는 F'1이잖아. 그래서 3 마이너스 2n이지? 플러스 1이 플러스 2고 3 마이너스 2n 플러스 2라고 네. 1 대입해서 미분해서 1 대입한 거야. x좌표가 1이니까. 그리고 접점이 나와 있잖아. 1, 3 마이너스 n이라며. 그래서 접선이 구해졌죠. 접선의 방정식이 y 마이너스 3 마이너스 n이니까 빼기 3 플러스 n이다. 는 기울기 5 마이너스 2n에 x 마이너스 1이죠. 1,3 마이너스 n을 지나고 기울기가 얘죠. 5 마이너스 2n인 거. 이 녀석의 y절편이니까 y는으로 정리하라는 거잖아. 그래서 y는 무슨 x 되고 5 마이너스 2n x 마이너스 플러스 2n 마이너스 5에 정리한 거야. 그냥 통째로. 그 다음에 얘가 넘어오겠지? 플러스 3 마이너스 n이요. 그래서 5 마이너스 2n의 x인 거고 기울기는 관심이 없다. 그 다음에 2n 마이너스 n이니까 n 마이너스 2지? 얘가 지금 뭐라고? y절편 an이다. 그래서 문제에서 뭐 하느냐면 시그마 1부터 10까지 an 하랬어. 그러니까 시그마 k는 1부터 n은 1부터 10까지 an이라 했는데 이건 그냥 쭉 더하세요를 쓰기 귀찮으니까 이렇게 기호 쓴 거고 기호 자체는 안 중요해. 의미만 중요하지. 뭐라고 이거? A1, A2 쭉 더해서 A8, A9 더하기 A10까지를 다 더해보세요 그랬는데 자 A1이 이제 몇이냐? n에다가 1 넣는 거니까 마이너스 1이고 A2는 0. A9는 9 대입하면 7. 얘는 8. 8이죠. 이렇게 1씩 커지니까. 맞지? 마이너스 1부터 8까지 다 더해보라고. 그럼 이거 마이너스를 없다고 치고 1부터 8까지 더하면 되잖아? 1부터 8까지 더하면 몇이게? 저요. 몇인데? 37인가? 36. 36인가? 네, 36. 36? 네. 1부터 8까지 하면 9, 36. 36에 1 빼면 되지 뭐. 35다. 예. 자, 그래서 4번도 해봤는데 4번은 이 표현이 조금 어려워서 전까지는 뭐 별것도 없다. 알겠죠? 자, 78쪽 20번은 할 거야. 또 하고 싶은 거 있어? 15번, 17번, 19번, 18번은 내가 했고 16번은 그래도 피해갔다? 그러면 됐지 뭐. 하나 풀었으면. 자, 15번. 자, 두 함수 f랑 g가 있는데 f1이 4야. g1이 마이너스 3이고 f'1은 마이너스 1이고 g'1은 2래요. 곡선 y는 fx 곱하기 gx라는 새로운 곡선이 있는 거야. 이 녀석에 x는 1에서의 접선의 방정식 구하래.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세요지? 그럼 뭘 알아야 한다고? 접선 구하려면 접점과 기울기를 알아야 한다고. 그래서 맨날 똑같아. 접점을 구하세요. 그리고 기울기를 구하세요인데 접점은 x좌표가 1이라며. 1,2 함수에 x가 1일 때 f1 g1 곱한 거잖아. 네. f1 g1 곱한 거 마이너스 12네. 그래서 접점이 1, 마이너스 12야. 그럼 기울기는 뭐 하는 거라고? 이 함수 미분해서 y 프라임 하면 f 프라임 x, f 프라임 곱하기 g 더하기 f g 프라임 아니야 이거? 네. 곱의 미분해서? 네. 그래서 뭐 하라고? 다 쓸까 그냥? y 프라임은 f 프라임 x, g x 더하기 f x, g 프라임 x 해서 x가 1일 때라며. 그래서 y 프라임 x가 이제 1일 때야 이렇게 많이 쓴다 사실. y 프라임 x가 1일 때 y 그 도함수의 함수값. 그래서 x 쓰면 f 프라임 1 마이너스 1이지 곱하기 g1 곱하래 이렇게 3 더하기 f1 4랑 g 프라임 1 해서 2, 8, 11이네. 그래서 기울기는 11이다. 그럼 기울기 11이고 이 점 지나는 직선이면 y는 11x에 1이면 마이너스 12가 나와야 돼. 1이면 마이너스 12가 나오도록 상수항 적으면 되지 않냐? 23? 1이면 마이너스 12 나오지 그래서? 네. 네?
아니면 원래 하던 대로 하든가. y 마이너스 y1 12는 11에 x 마이너스 x1 1 이렇게 해서 정리하든가. 그래서 y는 11x 마이너스 11 마이너스 12에서 마이너스 23 이렇게 하든가. 그래서 m이랑 n을 m 빼기 n m 빼기 n 하래. 얘에서 얘를 빼래네. 34? 오케이. 자, 17번. 17번도 합니다. 자, 곡선 위에 서로 다른 두 점 A랑 B에서의 접선이 서로 평행하대요. A의 X좌표가 마이너스 3일 때 B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세요. 그랬는데, 자, Y는 X세제곱 플러스 3X제곱 이라는 곡선 위에 서로 다른 두 점에서의 접선이 서로 평행하대. 접선이 평행하대. 그리고 점 A의 X좌표가 마이너스 3일 때 점 B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세요. 그랬는데, 자, 이거 3차 방정식이지. 아직 안 배워가지고 우리 적당히 어렴풋이 알려줬는데 3차 방정식은 N자 모양이라니까. 그래서 적당히 뭐 이런 식으로 갈 거야. 알겠지? 근데 지금 뭐랬냐면 A의 점 서로 다른 두 점이 있는데 그 두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똑같대. 이 점을 적당히 이렇게 A라고 해볼까? 점 A의 X좌표가 근데 지금 마이너스 3이래. 그럼 이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를 이렇게 샥 구할 수 있지 않냐? 이게 미분계수야. F 프라임 마이너스 3이지. 그래서 F Y 프라임을 구하시면 Y 프라임이 3X 제곱 플러스 6X잖아. 그래서 마이너스 3을 넣으면 9, 3, 27 마이너스 18인가? 네. 9네. 9세요. 요 녀석의 기울기가 9야. 네. 기울기가. 그러면 얘랑 똑같은 접선의 기울기를 갖는 점이 하나 더 있대. 딴데. 네. 그 점을 B라고 했고 그 점을 B라고 하셨고 이 점의 접선의 기울기도 얘랑 똑같이 9가 나와야 된대요. 그럼 그 점의 X좌표 뭔지 모르겠잖아. 모르면 그냥 T 한다니까? 그래서 F 프라임 T F 프라임 T가 여기다 T 대입하는 거니까 3T의 제곱 플러스 6T지. 네. 그게 지금 뭐가 돼야 된다고? 9가 돼야 된다고. 기울기 똑같아야 되니까. 그때 T값 구하세요는 그냥 이 방정식 푸는 거죠. 네. 그래서 3으로 다 약분한다. T의 제곱 플러스 2T 마이너스 3은 0이니까 3, 1 해서 플러스 마이너스. 그래서 T는 마이너스 3 또는 1인데 T가 마이너스 3인 건 A점을 얘기하는 거고. 네. 그러니까 얘가 1이겠죠. 네. 뭘 구하랬지? 점 B에서의 접선의 방정식 구하세요. 그래서 점 B의 좌표를 이제 구해야겠다. 왜냐면 기울기를 알고 있으니까. 점 하나만 알면 되지. 접점. 몇이야? 1,1 대입하면 4인가요? 그래서 1,4야. 그래서 기울기가 9니까 y는 9x까지 쓰시고 1 넣으면 4가 나오도록 5를 빼면 되겠다. 그래서 9x 빼기 5다. 17번이었고 19번. 궁금한 거 있어요. 네. 왜 기울기가 프라임이에요? F 프라임. 미분계수잖아 그게. 접선의 기울기라고. 미분계수가 접선의 기울기야. 간만에 왔나? 우리 승준이. 2주 만에 오는. 영상 봤어 안 봤어? 봤죠? 그 다 봤어? 안 본 거 같은데? 안 본 것 같아요, 제가. 그렇지. 아니 시작부터 안 봤는데? 시작부터 안 봤어. 접선의 기울기가 미분계수야. 그리고 아 그래요 봐봐. 시작부터 제대로 안 됐죠. 어떡하냐. 다시 봐라. 야, 켜놓고 밥 먹으러 가지 마. 켜놓고 봐. 보긴 했는데 알겠지? 이 1.5요. 그 영상으로 선생님이 복습을 그 보강을 영상으로 시키는데 가장 큰 단점이에요. 영상으로 복습시키잖아? 그럼 니네 켜놓긴 켜놔. 딴 거라서 그렇지. 켜놓고. 니네 인강 들어봤어? 인강? 네. 선생님이 그러니까 한 10년? 15년? 시간이 많이 지났구나. 한 20년에서 한 20년에서 10년 전, 한 그 10년 정도는 인강의 전성시대였거든? 당시에 그 1타, 막 1타 강사 이런 말들이 엄청 유행했어. 지금도 있긴 하지만 그 당시에는 그게 엄청 붐이었어. 전국적으로. 그러니까 학원들이 다 망해가는 거야. 다 메가스터디 그 인강을 듣거든. 네. 근데 그게 한 10년 정도 가다가 시들시들해졌다? 왜 그런지 알아? 인강으로 듣잖아? 인강으로 컴퓨터 앞에서 이렇게 수업을 들으면 애들이 켜놓고 딴 거해. 그거 근데 감시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집에서 엄마가 봐주면 좋은데 엄마가 어떻게 2시간 동안 이렇게 앉아서 계속 보고 있어.
그래서 그게 관리가 안 돼. 애들 수업 관리가. 그래서 인강은 실패했어. 선생님. 네? 정확히 미분계수. 미분계수가 정확하게 뭐냐고? 접선의 기울기라니까. 순간 변화를. 그거 첫 시간에 했어. 미분 처음 배울 때. 알겠지? 이건 시작하자마자 딴 거란 거야. 너는. 알겠어? 아, 우리 승준이 따로 불러야 되나? 요즘 불러야죠. 승준아 계약했냐? 계약했네? 네, 했죠. 그러고 보니까 승준이가 간만에 왔구나. 쌤이 20만 원. 그러니까 영상 제대로 봐 다시. 네. 알겠지? 네. 미분계수가 기울기야. 접선의 기울기. 아, 미분계수 배울 때 배웠는데 기억이 잘 안 나요. 그러니까 개념을 이해를 해야 돼. 무슨 말 하는지 흐름 자체를 이해를 해야 돼. 지금 뭐 하고 있는지 막 직선의 기울기부터 막 계속 막 바꿔나갔지. 평균 맨날 그래. 접선의 기울기까지 해서. 네. 알겠지? 그거 좀 미국으로 좀. 롤의 정리. 그건 최근 얘기고. 알겠지? 자, 19번. 19번 맞나? 19번? 잘 놀다 왔냐? 근데 승준아? 당연. 너 어디 갔다 왔다 그랬어? 홋카이도. 홋카이도? 터진 데 아니야? 아, 지금 여름이야? 여름까지는 아닌가? 아, 여름. 근데 완전 시원하던데요, 홋카이도. 시원하지. 거긴 북쪽이라서. 네, 완전 시원해. 좋았겠다. 가을 같았어요. 근데 요즘 뉴스 보니까 홋카이도에 불곰이 그렇게 많다며? 그래요? 홋카이도에 불곰이 그렇게 많대. 홋카이도 원전 사고 일어난 데 아니야? 그건 후쿠시마고요. 후쿠시마는 도쿄 옆이고 거기는 혼슈야, 혼슈. 자, 19번. 홋카이도 가면 그 삿포로 맥주 마시고 가야 되는데. 저 맥주 맞았어요. 어? 한 번. 엄마 너 음주운전을 했거든. 나 운전 안 했는데. 자, y는 x 세제곱 플러스 1 위에 점 1,2에서의 접선이 곡선에 접해야 된대요. 자, y는 x 세제곱 플러스 1 위의 1,2에서의 접선 구하래. 그럼 접선 구하려면 뭘 알아야 된다고? 기울기랑 점을 알아야 되는데 접점 알려줬잖아 이렇게. 그러니까 뭐를 이미 알려줬어요. 접점은 1,2라는 거 알려줬고 이제 기울기는 f'1이죠. f'1이 기울기인데 그럼 3x 제곱이니까 3이잖아. 맞지? 그러니까 접선을 구했죠. 자, 이제 접선이 그래서 뭐야? 이거 두 개 이용해서 하면 y는 3x 에다가 1, 200 2 나와야 돼. 1, 200 2 나오게 마이너스 1 있으면 되겠다. 그래서 y는 3x 마이너스 이렇게 하면 이게 접선의 기울기네요. 이 녀석이 뭐라고? y는 얘가 이차 함수에 접해야 된대. x제곱 플러스 kx 플러스 15에도 접한대요. 네. 근데 이거는 이제 좀 쉽다. 3차 함수, 4차 함수의 접선은 지금 미분을 배울 때 배웠지만, 처음 배웠지만 2차 함수의 접선은 예전에 봤잖아. 아래로 볼록이면서 이 녀석 직선이 기울기가 이렇게 되는 3짜리 직선이 이렇게 접한다는 거는 교점의 개수가 몇 개다? 한 개. 교점의 개수가 한 개라는 소리는 두 개로 만든 방정식의 실근도 하나란 소리지. 근데 두 개로 만든 방정식은 2차랑 1차니까 2차 방정식이야. 2차 방정식이 실근 하나라고 중근이란 뜻이네요. 그래서 어떻게? 2차 함수 x제곱 플러스 kx 플러스 15랑 요 직선 3x 마이너스 1로 만든 요 방정식이 중근이라고. 됐지? 그래서 넘겨서 정리하면 된다. x제곱 플러스 3 마이너스 k 마이너스 3인가? k 마이너스 3x 플러스 16은 0이 중근이라는 소리는 판별식 가도 되지만 완전 제곱식이니까 이 녀석이 뿔마 8이라는 소리지? 그래야지 완전 제곱식 되는 거니까. 그래서 k는 k 빼기 3이 뿔마 8이니까 3 뿔마 8이다. 그래서 11 또는 마이너스 5다. k 값을 더하래. 6이네요. 20번. 점 3,k에서 곡선이 또 3차 함수 나왔는데 이게 그 3차 함수의 그래프에 실체가 없으면 식으로만 풀어야 되니까 조금 이게 잘 감이 안 온단 말이야. 그래서 선생님이 적당히 3차 함수의 그래프를 적당히 그려놓고 시작하라고. 그래서 알려준 거야. N자 모양을. 알겠지? 3,k에서 이 3차 함수 y는 x 세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1에 접선을 그리면 3개의 접선이 생긴대. 그래서 요 곡선을 적당히 이렇게 그렸다고 칠까?
이렇게 그렸다고 칠게. 그리고 3,K가 적당히 이런 점이 있으면 이런 점이 3,K 이런 점 할까? 이런 점이 3,K야. 네. 3,K 이렇게 하시면 여기서 접선을 그릴 때 요렇게 하나 접선 그려지고 네. 그 다음에 여기서 요렇게 하나 접선 그려지고 그 다음에 요렇게 하나 접선 그려지지. 그래서 만나는 점 X 좌표 그 점에 접점에 X 좌표들끼리 얘네들이 등차 수열을 이룬대. 이 말을 안 배워가지고 수열을 아직 안 배웠잖아. 네. 근데 등차 수열이 뭐냐면 일정한 차이를 가지는 숫자들이란 뜻이야. 맞잖아. 네. 알겠지? 그냥 차이가 일정한 숫자들이 3개가 나와 있다는 뜻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게 1이고 이게 3이면 여기는 5겠다. 이런 느낌이라고. 알겠지? 이게 등차 수열이야. 말만 어렵지? 사실 개 쉽죠? 자, 아무튼 그래서 1, 3, 5 이런 식으로 차이가 일정하다는 소리는 잘 봐. 이렇게 할 수가 있다. 만약에 가운데 있는 녀석이 별이야. 네. 그러면 왼쪽에 있는 녀석을 별 빼기 하트, 오른쪽에 있는 녀석을 별 플러스 하트 이렇게 하면 되더라. 그럼 차이가 계속 하트식이지. 네. 그러니까 세 개가 이렇게 등차 수열, 그 차이가 일정하다는 소리는 그 세 개를 다 더하잖아. 그럼 가운데 거에 3배가 나온다는 뜻이야. 알겠지? 그래서 이 세 개를 전부 다 더하시면 뭐가 되냐면 3 곱하기 별이다. 가운데 거에 3배다. 알겠지? 빼기 하트랑 플러스 하트가 없어지니까. 됐죠? 차이가 일정하기 때문에 차이가 하트야 지금. 됐죠? 네. 여기선 등차 수열은 중요한 건 이거밖에 없어요. 가운데 거에 다 더하면 가운데 거에 3배가 나온다. 만 알면 나머지는 그냥 풀면 돼. 가자. 그래서 3,K에서 요 곡선에다가 접선을 3개를 그렸더니 그 접점의 X좌표들끼리 등차 수열을 이룬대요. 네. 알겠지? 이렇게 차이가 일정하대. 일때 뭐라고? 이때 K의 값을 구하세요. 그랬지? 그러니까 뭐 해야 된다고? 접선을 일단 구해야 돼. 접점을 알아야 되니까. 그래서 접점을 먼저 모르겠지? 그래서 접점을 모를 때는 뭐 한다? 미지수로 둔다. T 콤마. 그냥 이걸 fx라고 하고 ft라고 할게. 쓰기 귀찮으니까. 근본인데. D가 근본이야. A가 근본이야. 아, 맘대로 해. 마음에 드는 걸로. 자, 그래서 기울기는 이제 접선의 기울기니까 t 값이 접점이 t라서 t에서의 접선의 기울기 3t의 제곱 마이너스 4죠. 그래서 이제 접선의 방정식을 구할 수 있다. 식을 쓸 수 있다. 이걸 두 개 이용해서. 그래서 y 마이너스 ft는 기울기가 3t의 제곱 마이너스 4의 x 마이너스 t죠. 이게 접선이야. 파란색 접선들을 한꺼번에 쓴 거다. 근데 그 파란색 접선들은 3,K를 지나지. 얘가 3,K를 지납니다. 대입하는 거지. 지나는 점이니까. 그래서 K 대입할 K 마이너스 FT는 3 대입해서 3 빼기 t인가? 3t의 제곱 마이너스 4 곱하기 3 마이너스 t다. 자, 이러면 요 식은 t에 관한 3차 방정식이지? 이게 3차식이거든? 이거는 3차식이고 k는 어떤 숫자라서 정리합시다. 이거 ft를 원래대로 씁시다. 그러면 k 마이너스 ft는 t 대입하는 거니까 t 세제곱 빼시고 플러스 4t 마이너스 1인가? 오른쪽 전개할 거야. 3 전개하면 9t의 제곱 이렇게 하면 마이너스 3t의 세제곱 이렇게 하면 마이너스 12 이렇게 하면 플러스 4t 통째로 전부 다 넘긴다. 이거 세제곱이냐? 세제곱? 맞지? 통째로 넘기면 3t의 세제곱이 넘어와서 2t의 세제곱 되네. 그 다음에 2차항은 9t제곱이 넘어와서 마이너스 9t제곱이고 됐어? 플러스 그 다음에 t는 4t가 이렇게 없어지네? 네. 없네 그러면. 그래서 상수항이 마이너스 1, k 마이너스 1에 플러스 10이지. 그래서 더하기 k 플러스 11은 0이다. 이렇게 된 거잖아. 요 3차 방정식을 풀면 뭐가 나온다고? t 값이 나오는데 그 t 값이 뭐냐면 접점의 x좌표들이야. 그러니까 요 3차 방정식에 3차 방정식에 근이 3개 있지. 세 근이 뭐라고? 접점의 x좌표들, 즉 얘네들이지.
얘네들이 지금 등차 수열을 이룬다며. 네. 그치? 그러니까 이 세 개를 다 더하면 합이 가운데 거에 3배 나오는 거라며. 네. 세 개를 다 더한다는 건 요 방정식의 세근의 합이지. 네. 세근의 합은 3차 방정식의 세근의 합은 마이너스 1분의 b에서 2분의 9야. 2분의 9가 지금 가운데 거의 3배라고. 그래서 가운데 거 별이 2분의 3이다. 따라서 한 근을 구했지? 한 근이 2분의 3이에요. 근을 알았으니까 이제 대입하면 k 값도 구할 수 있죠. 2분의 3이 근이라고 요 방정식의 근. 네. 대입해서 k 구한다. 몇일까? 2분의 3 세제곱하면 8분의 27에 2배니까 4분의 27. 마이너스 4분의 9에 9배 하면 마이너스 4분의 81. 더하기 k. 더하기 11이면 4분의 44. 그래서 27에서 81 빼면 60, 54. 마이너스 54 플러스 44니까 마이너스 10. 4분의 마이너스 10. 따라서 k는 숫자 계산한 게 마이너스 4분의 10이었으니까 넘어와서 플러스 4분의 10, 2분의 5인가? 그래서 2분의 5다. 그래서 2분의 5예요. 조금 어렵냐? 조금 어렵다. 왜냐면 이게 어려워서 그래, 이거. 알겠지? 이게 접선의 방정식 단원에서는 어디까지냐면 이거야, 이거. 이렇게 접점을 모르고 뭐도 몰라. 기울기, 곡선 밖에 한 점에서 그은 접선의 방정식은 어떻게 구한다? 접점을 미지수로 설정하면 기울기도 식으로 쓸 수 있지. 그래서 접점과 기울기를 아니까 접선의 방정식 이렇게 세우면 돼. 그리고 나서 그 접선이 3,K를 지납니다. 해서 만들어진 요런 방정식, 정리하면 얘지. 이 방정식을 풀면 접선의 x좌표가 나옵니다. 라는 것까지가 여기 단원이야. 알겠지? 곡선 밖에 한 점에서 그은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는 방식인데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려면 접점도 알아야 되고 기울기도 알아야 되지. 그러니까 결국 t값을 알아야 된다고, t값. 접점의 x좌표를 알아야 된다고. 접점의 x좌표가 얘네들이라니까? 얘네들이 지금 어떻게 구해진다? 그 접점과 기울기를 설정해 놓고 세운 방정식. 접선의 방정식이 3,K를 지나니까 대입하면 t에 관한 방정식이 만들어진다고 얘기해. t에 관한 방정식이라고 k 숫자거든. t만 문자야. t에 관한 방정식을 풀면 내가 원하는 접점의 x좌표들이, t값들이 구해지더라. 까지가 여기 단원이라고. 알겠어? 등차 수열 배우면 이거는 나중에 뭐랄까 초딩들도 아는 내용이야. 처음 봤으니까 이게 뭐야 싶겠지만. 알겠죠? 그래서 20번은 이렇게 쭉 풀어봤고. 자, 드디어 진짜 목적, 미분을 배우는 목적을 드디어 이제 시작하러 간다. 알겠지? 여기까지는 좀 뭐랄까, 물론 중요하긴 하지, 접선의 기울기. 근데 미분을 배우는 목적이 뭐라고? 그래프 그리려고. 함수의 그래프를 최대한 정확하게 그리려고. 2차 함수까지는 알겠어. 포물선이잖아. 3차 함수, 4차 함수, 분수 함수, 무리 함수, 아니면 그냥 이상하게 생긴 함수들. 어떻게 구할 건데? 그래프 모양을 어떻게 그릴 건데? 를 이제 미분을 이용하면 다 그릴 수 있다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그 얘기를 이제 시작하러 갈 건데, 일단 기본 사실들을 몇 가지 아셔야 된다. 책에 간략하게 나와 있으니까 간략하게 한번 얘기를 해볼게. 일단 함수의, 오늘 이것만 하자. 함수의 증가와 감소 얘기를 좀 해볼 건데, 함수 y는 fx가 첫 번째 구간 i라는 구간에서, 인터벌이라서 i라고 쓴 거야. 구간이 인터벌이라서 구간 i라는 그 구간에서 이렇게 씁시다. 구간 i의 임의의 두 원소 a랑 b에 대하여, 두 원소 a랑 b에 대해서 크기가 이렇게 될 때에 대하여 씁시다. a가 b보다 작아요.
이면 FA랑 함수값이야. 그리고 FB지. B에서의 함수값이 이번에도 A에서의 함수값이 더 작습니다. 라는 걸 만족하면 이런 상황이야. 이거 배웠니? 그림 그리면 이런 거다. 액축 이렇게 있어요. 구간 I가 어디부터 뭐 여기부터 할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라고 할게. 근데 그 안에 임의의 두 원소를 잡아. 아무거나 두 개를 잡아. 여기가 A라고 합시다. 여기가 적당히 B라고 할게. 아무거나 잡는 거야. 항상이야, 항상. 그 A에서의 함수값이 여기고 B에서의 함수값이 그거보다 더 크면 그런 점들이 항상 아무 점이나 두 점이나 항상 이렇게 된대. 그럼 전체 그래프는 어떤 식으로 되냐면 뭐 이런 식으로 되는 거야. 이런 식으로. 이러면 이 함수는 증가하고 있지, 계속. 네. 그러니까 요식을 만족한다는 거, 항상 요식을 만족한다는 게 이렇게 이런 그림이 그려지는 거라고. 알겠지? 근데 이게 반대로 된다, 정확하게는 사실. 함수값이 더 큰 게 정의역도 더 크다 라는 것도 동시에 만족하게 돼요. 그래서 이거이면 fx는 함수 fx는 i에서 구간 i에서 증가합니다. 증가함수입니다. 이렇게 약속을 했다. 이게 증가함수의 정의야. 알겠지? x값이 크면 함수값도 더 크다가 증가함수의 정의라고. 이게 구간 i라 그랬는데 i가 아니라 전 구간이었으면 그냥 전체 증가함수인 거야. 알겠지? 여기서는 이 문제에서는 i에서만 증가함수인 거다. 여기 이 구간 i에서만 생각했으니까 당연히 두 번째 구간 i에서 그래서 구간 i에 임의 원소 이번에도 이렇게 a랑 b라고 합시다. 똑같이. 이번에는 a가 b보다 더 작은데 fa랑 fb는 이렇게 뒤집혔어. 이게 항상 참이래. 이게 항상 참이면 반대도 참이라고. 우리 이런 걸 뭐라 부르지? 필요충분 조건이라고 부른다. 알겠지? 이거일 때 뭐라고 부르냐면 i에서 함수 fx는 i에서 감소합니다. 감소한다. 감소함수이다. 감소한다. 같은 말이고 그림을 그리면 똑같죠. 여기가 a고 여기가 b면 a가 함수값이 더 커. b에서 작아. 이게 항상 이러는데 그럼 그래프 이렇게 되는 거지. 이런 식으로 내려가고 있는 거라고. 그러니까 감소함수입니다의 정의야. 알겠지? 이게 함수의 증가함수와 감소함수의 정인데 자 여기까지 쭉 써봤는데 특징이 하나가 있어요. 무슨 특징이 하나가 있냐면 미분이 어디에도 안 들어가 있지. 미분이라는 말이 어디에도 안 들어가 있어요. 네. 알겠지? 그래서 무슨 말이냐. 봐봐. 함수가 이렇게 돼 있어. 함수의 그래프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되어 있어. 그리고 구간이 이렇게 되어 있어. 그럼 요 녀석에서는 미분이 불가능하잖아. 그치? 하지만 계속 증가하고는 있지. 그러니까 증가함수 또는 감소함수라는 말에 정의와 뜻과 미분이랑은 아무런 관련이 없다. 알겠지? 특별한 관련이 없습니다가 첫 번째야. 그런데 우린 지금 미분을 배우는 거기 때문에 왜냐하면 함수라는 녀석은 미분이 항상 가능할 수도 있지만 미분이 불가능할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증가, 감소라는 거를 미분으로 정의를 해놓으면 미분 불가능한 함수는 증가 함수를 얘기할 수 없는 거지. 그치? 그래서 증가 함수를 미분으로 정의하지 않고 이런 식으로 정의를 했어요. 알겠지? 근데 이런 녀석은 좀 특별한 녀석인 거고 이제 우리는 그러니까 미분을 이용해서 함수의 증가랑 감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정의는 증가감수의 정의에는 미분이란 얘기가 없지만 이런 경우, 즉 미분이 불가능한 경우가 어떤 점에서 특별한 몇 개의 점에서 미분 불가능한 점이 없으면 이렇게 뾰족한 점이 없으면 미분을 이용해서 증가감소를 이야기할 수 있다. 그래서 얘가 핵심이야. 미분 가능한 함수에서 미분 가능한 함수라는 거는 적당히 뭐 직관적으로 얘기하면 뭐라고? 스무스한 곡선이라고. 부드럽게 이어지는 곡선. 미분 가능한 함수에서의
증가와 감소를 미분이랑 관련지어서 이야기할 건데 책에 조금 뭐랄까 자세하게 안 나왔으니까 조금만 자세하게 해볼게. 그리고 한 번만 이해하면 된다. 이게 수학은 원래 대부분 그렇지. 한 번만 제대로 이해하면 뒷부분은 이해가 안 돼, 모르겠어 해도 스스로 생각해서 만들 수 있어요. 알겠지? 복습할 때도. 알겠지? 한 번은 좀 제대로 이해를 해야 돼. 야, 구간 I에 미분 가능한 함수에서만 할 거야. 여기서는 그냥 정이었고, 그러니까 이런 경우도 포함시킨 거고, 근데 이번엔 이런 경우 갖다 버리는 거다. 알겠지? 구간 I에서 미분 임의의 원소 이렇게 씁시다. 임의의 원소 x에 대하여 구간 I의 임의의 원소 x에 대해서 봐봐. f 프라임 x면 뭐지? 그 x에서의 접선의 기울기야. 이거랑 fx가 y는 fx가 구간 I에서 증가합니다. 증가함수입니다. 라는 말 사이에 필요충분조건 관계를 한번 따져보려고. 알겠지? 이걸 좀 기억해야 돼. 자, 요렇게 가는 녀석과 요렇게 가는 녀석 얘기할 건데 아이고, 이거 쓰다 말았네. 자, f'x가 0보다 크다야. f'x가 0보다 크잖아? 그러면 함수가 그 구간에서 증가합니다. 라는 거는 맞는 말입니다. 네. 알겠지? 미분해서 양수면 접선의 기울기가 양수면 이런 뜻이야. 항상. 그러니까 그래프가 이런 그래프가 그리는 거지. 그러니까 구간 내에서 접선의 기울기가 항상 양수야. 이렇게. 항상 양수지. 항상 양수면 증가한다고. 그래서 미분계수 값이 양수면 증가합니다. 네. 항상 양수면 증가합니다고. 근데 반대로 야 함수가 i에서 증가함수래. fx 자체가 증가함수면 도함수가 0보다 큽니다. 라는 거는 틀렸어요. 왜냐하면 발예를 하나만 들면 됩니다. 발예. 알겠지? 발예 이건 하나 외워야 돼. 알겠지? 외워. 발예는 뭐냐? y는 x 세제곱 하면 돼요. y는 x 세제곱. 이거 하나만 외우자. 자, 그럼 어떻게 되냐면 x 세제곱의 그래프 눈치껏 그냥 그리면 돼요. 자, y는 x 세제곱의 그래프의 특징 하나만 얘기해 볼래? 딱 하나만. 원점을 지나요. 오, 원점을 지난다 하면 1,1도 지나죠. 그 원점이 그냥 중요한 게 아니지. 원점 기준으로 얘 원점 대칭 아니야? 맞아? 원점 대칭 함수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알아? 이걸 모를 그려봐요. 거라서 괜히 얘기했다. 자, y는 fx라는 함수가 원점 대칭입니다. 원점 대칭입니다. 조금 어려운 말로, 조금 옛날 말로 기함수라고 불러. 원점 대칭 함수를 기함수라고 부르는데 그건 원점 대칭 함수입니다를 어떻게 판단하느냐? 필요충분 조건이야. 정의라고 정의. f 마이너스 x랑 마이너스 fx가 똑같으면 원점 대칭입니다. 알겠지? fx가 그러니까 이건 f 마이너스 x가 마이너스 x의 세제곱이야. 네. 마이너스 fx는 마이너스 x 세제곱이고 같잖아. 네. 그래서 원점 대칭이다. 무슨 말이냐? 원점 대칭이기 때문에 원점 오른쪽만 그리면 왼쪽은 자동으로 그려진다. 그래서 그래프를 그리면 여기서의 그래프를 그리면 원점 양수일 때는 그냥 x제곱이랑 비슷하게 간다. 이렇게. 이걸 원점 대칭하게 그리면 이렇게 그려지죠. 네. 대충 그리면. 됐지? 네. 이제 이 녀석의 0일 때의 접선의 기울기 볼래? 0일 때? 0일 때의 접선의 기울기. 0,0을 지나니까 0,0에서의 접선의 기울기. 0이잖아. 그럼 여기서의 접선 기울기 얘야. 네. 접선의 기울기 0이잖아. 네. 증가 이거 그리고 쭉 증가하고 있잖아. 계속. 올라가고만 있지. 네. 증가함수인데 접선의 기울기가 0보다 크다 틀렸잖아요. 0일 때도 있잖아. 그래서 틀렸다고. 0보다 크거나 같다고 하면 안 돼. 안 되지. 그 얘기를 하려고 지금. 근데 봐라. 그래서 뭐야. 선생님. 그럼 0보다 크다 같다 하면 되지. 그래서 이번에 뭐 할 거냐면 똑같이 구간 I에서 쭉 임의원수 X에 대해서 fx가 f'x가 0보다 크거나 같다야. 네. 그리고 이제 또 y는 fx가 I에서 증가함수입니다. 증가합니다. 라는 건 이번에는 봐봐. 이번에도 필요충분 요건을 따질 건데 이번에는 얘가 참인데 얘가 거짓이에요. 그러니까 일직 생각해보자. 그치? 일직선 때문에 그래. 일직선 때문에.
일직선. 얘도 얘가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상수함수 때문에 그래. 상수함수.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래프가 그냥 x는 1, y는 1이야 이렇게. y는 1. 그러면 도함수는 0 이상이잖아. 0도 들어가니까. 0이잖아. 도함수 항상 0이지. 근데 이 함수가 증가하고 있어? 증가함수야? 그냥 가만히 있는데 무슨 증가야? 감소도 아니고 증가도 아니지. 그래서 얘가 틀려버린다. 알겠어? 그래서 등호를 넣어도 안 넣어도 필요 충분까지는 안 돼요. 알겠지? 그래서 교과서에서 이거 네 가지를 당연히 다 알고 있어야 되는데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돼. 등호가 들어갈 때랑 안 들어갈 때가 무슨 일이 생기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되는데 교과서에서는 이 얘기를 빼놓고 무슨 얘기만 하냐면 이 얘기만 해. 이 얘기만. 도함수가 0보다 크면 증가함수입니다. 라는 얘기만 한다. 그리고 이것만 이용한다. 근데 반대로 가는 것도 당연히 제발 알고 있어야 된다. 시험에 나오니까. 얘도 마찬가지야. 얘랑 얘랑이 무슨 문제가 있는지. 근데 실제 그래프를 그릴 땐 이걸 쓴다고. 이거 주황색만. 도함수가 양수면 증가함수입니다고. 도함수가 비슷한 말로 음수면 감소함수입니다. 알겠지? 거꾸로 가는 건 문제가 생기고. 근데 만약에 여러분아 요 녀석이 안 되는 얘가 이거 x제곱 때문에 네. 이거 하지 말고 이걸로 합시다. 도함수가 0 이상입니다로 가볼게. 네. 얘가 안 되는 녀석이 됐으면 좋겠어. 근데 안 되지. 왜 안 돼? 이런 녀석 때문에. 이런 녀석. 평평한 부분이 있는 녀석 때문에. 그러니까 그래프인데 고등학교 과정에서 평평한 부분이 등장하시는 이런 평평한 부분이 등장하시는 함수는 상수함수를 제외하면 없어. 혹시 과학 시간에 이런 그래프 본 적 있어? 물을 끓이잖아? 네. 그럼 온도가 이렇게 쭉 계속 증가하다가 100도가 되면 이렇게 멈추지. 네. 끓는 동안. 네. 그 다음에 다 기체로 바뀌면 그때부터는 다시 이렇게 올라가지. 네. 이런 그래프 본 적 있어? 네. 과학 시간 이런 거 보지. 쭉 일정한 구간이 그 평평한 부분이 있는 그런 그래프를 본 적이 있을 텐데 이런 그래프를 다루질 않아요. 고등학교 과정에서 상수함수 빼고. 알겠지? 상수함수를 제외한 그러니까 다항함수, 상수함수 빼고 다항함수들은 전부 다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아. 그래서 그럴 때는 등호 관계가 성립. 이것도 동그라미 된다. 그래서 필요 충분 조건이 된다. 그런 경우에는. 그래서 고등학교 과정 속에서는 상수함수를 빼면 이 말이나 같은 말이야. 알겠지? 정확하게는 다른 말이 틀린 말이고 수학적으로는 틀린 말이고. 알겠지? 그러니까 명제 그 기억 니은 디귿 참거짓 따지는 문제로 이런 게 나올 수 있어. 네. 알겠지?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로 주어진 함수를 그래프를 그릴 때는 그냥 필요 충분 조건이 생각해도 돼. 이게 두 개가. 그렇게 해서 그냥 그려도 상관없다. 근데 참거짓 따질 때 기억 니은 디귿 참거짓 따질 때는 구분할 줄 알아야 돼. 근데 너네가 나중에 문제를 많이 풀어보면 알겠지만 너네가 주로 틀리는 문제 있지? 주로 틀리는 문제들이 참거짓 따지는 문제야. 기억 니은 디귿 참거짓 따지는 문제들이 제일 어려워해요. 그러니까 이런 공부를 확실하게 해놔야 된다. 그래프 그리는 건 다 할 수 있어요. 이제 조금만 공부하면. 알겠죠? 자, 이제 연습. 자, 대표 유형 1번 바로 풀어볼게요. 그러니까 뭘 할 수 있냐면 뭘 알게 됐냐? 우리 지금 딱 하나 기억하면 이거 주황색 기억하는 거라고. 알겠지? 그러니까 도함수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도함수의 부호만 중요한 거야. 도함수의 부호가 양수면 원래 함수가 올라가고 있더라. 증가하고 있더라고. 부호가 음수잖아? 그러면 원래 함수가 감소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런 뜻이라고. 알겠지? 그러니까 도함수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원래 함수의 그래프의 모양을 추측하는 도구예요. 부호만 중요하시고. 알겠지? 자, 그래서 뭘 할 거냐? 대표 유형 1번을 볼 건데 문제에서 함수의 증가와 감소를 조사하세요 그랬지? 자, 1번 보니까 fx라는 함수가 x 세제곱 마이너스 3x제곱 플러스 마이너스 1 이랬지? 자, 이 녀석의 증가 감소를 조사하세요 그랬잖아? 우리 앞으로 표를 하나 그릴 건데
표를 하나 그릴 건데 그 표를 뭐라고 부르냐면 증감표라고 불러. 증감표. 증가 감소를 나타내는 표라는 뜻이야. 네. 알겠지? 이제 증감표를 그리기 위해서는 줄이 세 줄이 필요해. 세 줄. 첫 번째 뭐냐면 x, 두 번째 f 프라임 x, 세 번째 fx. 이렇게 세 줄이 필요해서 세 줄을 이렇게 샥 그린다. 알겠지? 그리고 나서 이제 여기다가 숫자들을 몇 개 쓸 건데 뭘 쓸 거냐? 일단 도함수를 구해야 돼. 그래서 f 프라임 x를 먼저 구해 식을. 그럼 3x제곱 마이너스 6x잖아? 이 도함수가 0이 되는 값들을 구합니다. 도함수가 0이 되는 x값을 구해. 그럼 3x로 묶어서 x-2잖아? 0이랑 2네. x값이 0이랑 2라고. 도함수가 0이 되는 값들을 0이랑 2를 이렇게 x자리에다 이렇게 쓰세요. 네. 그리고 얘네들이 기준이야. 그래서 여기다가 0일 때, 2일 때. 그리고 도함수 줄, 가운데 줄은 부호만 쓴다고. 근데 x가 0일 때는 f 프라임 0이 0이라며 0인 거지. 이렇게 찾은 거잖아. 됐어? 그리고 이 녀석은 2차 함수지. 도함수가. 도함수 그리면 그래프가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이게 0이고 2고. 0보다 작을 땐 여기 부분에서는 도함수가 양수네. 네. 0이랑 2 사이에서는 음수고 여기서는 양수고 양수, 음수, 양수라고요. 그래서 여기서는 땡땡땡 쓸 겁니다. 나머지는 안 써. 0인 것만 찾고. 여기서는 어차피 양수야. 양수. 여기서는 음수, 여기서는 양수다. 그럼 이제 이 증감표를 그려놓고 나는 결국은 맨 밑에 줄을 채우기 위해서 이걸 한 거거든? 네. 야, 도함수의 부호가 양수라는 건 원래 함수가 어떤 모양이라고? 증가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요쪽 구간, 여기 0 왼쪽 구간에서는 x값이 0보다 작을 때는 함수가 계속 이렇게 증가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화살표를 이렇게 그릴 거예요. 위쪽으로 가고 있다는 의미로. 알겠지? 그 음수일 때는 내려가고 있다는 뜻이잖아. 네. 양수일 때는 다시 올라가고 있다는 뜻이지. 0일 때는 그냥 어떤 값이잖아. x가 0일 때 함수 값을 구해볼래? 0 넣으면 마이너스 1이죠. 마이너스 1이야. 여기서는 2일 때는 8 빼기 12 마이너스 4 빼기니까 마이너스 5지. 그래서 이제 요 화살표랑 요 숫자를 이용해서 그래프를 그냥 스무스하게 연결하면 된다. 그럼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된다고. 와. 그러면 요 점 있지, 요 점. 계속 증가하다가 감소로 바뀌는 점. 요 점의 x좌표가 0이고 y좌표는 마이너스 1이라고. 0, 마이너스 1. 네. 그리고 요 점이 2, 마이너스 5라고. 그래서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된다는 소리야. 사실 이게 그래프가 곡선이 그냥 스무스하게 연결하면 되는데 스무스하게 연결하면 당연히 이렇게 되지. 근데 이게 증가하고 그러니까 증가하는 방법이 야, 이렇게 증가도 증가고 이렇게 증가도 증가야. 이런 걸 우리 위로 볼록이라 부르고 이런 걸 아래로 볼록이라 부르지. 아직까지 그건 몰라요. 어떻게 증가하는지는. 그래서 대충 그리면 그냥 이렇게 그리면 된다. 근데 어차피 3차 함수라서 스무스한 곡선으로 그려진다고. 그러니까 쭉 부드럽게 연결하면 돼요. 알겠지? 그리고 이게 위로 볼록으로 증가하느냐 아래로 볼록으로 증가하느냐는 아직 다루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3차 함수는 스무스할 거니까 미분 다 가능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스무스하게 이렇게 그리면 돼요. 그럼 사실 여기 증가할 때 위로 볼록으로 증가한 거지. 네. 여기 감소할 때 위로 볼록으로 감소한 거고 중간에 아래로 볼록 감소로 바뀐다. 사실 이걸 좀 알아야 돼. 알겠지? 그런 얘기를 다음 시간에 좀 더 이어서 할 거예요. 알겠지? 그래서 증감표를 그린다. 증감표는 세 줄이 필요해. x, f 프라임, f. 맨 마지막 줄이 목표고 가운데 도함수 줄은 부호만 중요하다. 그러니까 부호가 언제 바뀌는지 안 바뀌더라도 그러니까 0일 때를 기준으로 해야 돼요. 0일 때. 도함수의 값이 0이 되는 x값부터 찾아야 돼. 그래서 그 x값을 기준으로 칸을 나눠. 그러고 나서 그 x값을 기준으로 그 사이 값일 때 도함수의 부호를 찾으시고 오케이? 그리고 나서 걔네들에 맞춰가지고 플러스면 증가, 마이너스면 감소, 플러스면 증가해서 이렇게 그리면 돼요. 그러면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바뀌는 그 순간 있지? 네. 그 순간은 조금 요 점 있잖아. 요 점은 조금 특별한 점이죠. 네. 요 점도 좀 특별한 점이고 이 특별한 점들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배우겠다고. 알겠지? 자, 2번도 해보자. 그러면 연습 하나 더. 계속 그려야 돼 이거 증감표. 알겠죠? 나중에는 증감표를 좀 간략하게 그리겠지만 우리는 아직 초보자니까. 선생님, 네? 답을 어떻게 써요? 이거야. 그 답이에요? 아니 x가 0보다 작은 경우에는 증가. 알겠지? 이렇게 써야지.
자,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0까지. 여기서는 증가. 그리고 0에서 2까지는 감소. 2에서 플러스 무한대까지는 다시 증가. 이렇게 써야죠. 선생님. 네? 화장실 다녀. 안 돼요. 자, 5분 남았다. 알겠지?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증감표 자체가 중요한 거라고. 그러니까 증감표를 그릴 수 있으면 돼요. 알겠지? 그냥 여기까지만 그려도 답이라고 인정. 이거 안 해도 된다. 어차피 이거 찾는 게 목표거든. 이걸 하는 이유가. 알겠죠? 자, 2번도 fx가 뭐라고? x세제곱 플러스 6x제곱 플러스 12x 마이너스 5래. 그래서 f'부터 먼저 찾을게. 그러면 3x제곱 플러스 12x 플러스 10인가? 3으로 묶으면 x 플러스 4 x제곱 플러스 4 x 플러스 4니까 x 플러스 2의 전체제곱인가? 이렇게 되지. 그러니까 증감표를 그리면 세 줄을 그린다고, 세 줄. 그래서 x의 f'의 f. 그래서 도함수가 0 되는 값이 마이너스 2밖에 없지? 마이너스 2밖에. 그래서 마이너스 2밖에 없으니까 마이너스 2를 기준으로 하면 도함수는 이제 0이다. 근데 도함수의 그래프 한번 그려보면 2차 함수니까 이렇게 되잖아. 아래로 불러 이렇게. 여기가 마이너스 2고 플러스네, 플러스고 도함수 값이 계속. 그러니까 0일 때 이거 다 플러스 플러스야. 그럼 증가고 증가죠. 그리고 마이너스 2일 때 도함수가 0이고 그때 함수 값은 마이너스 2이면 마이너스 8 플러스 4, 6, 24 마이너스 24 마이너스 5니까 마이너스 13이네. 네. 그러니까 그래프가 어떻게 되냐면 증가하고 잠깐 멈췄다가 다시 증가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증가하다가 잠깐 멈췄다가 다시 증가해요. 그래서 요 순간이 마이너스 2일 때라고. 증가하고 증가. 그러니까 N자 모양이잖아. 3차 함수니까. 네. N자 모양이 이렇게 극적으로 될 수도 있지만 이렇게 될 수도 있지. 아니면 조금 잠깐 멈췄다가 이렇게 될 수도 있고 X세제곱처럼. 네. X세제곱처럼 그려진다는 뜻이야. 알겠죠? 자, 그래서 2번은 전 구간에서 증가죠. 전 구간 증가야. 계속. 대표 2번. 전 구간에서 증가하도록 실수 A의 범위를 구해보세요. 그래서 1번 보니까 fx가 x의 세제곱 플러스 ax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1 이랬는데 그럼 f 프라임 x가 3x제곱 플러스 2ax 플러스 3이잖아? 네. 얘가 전 구간에서 증가해야 된대. 그러니까 도함수가 항상 0보다 크면 전 구간에서 증가지. 네. 근데 0이 들어가도 된다고. 왜요? 이게 빡치지. 3차 함수는 평평한 부분이 안 생긴다니까? 이게 등호를 빼야 되는 이유가 뭐냐? 평평한 부분이 발생하면 도함수가 0 이상일 때, 그러니까 요 녀석이 방금 했잖아. f 프라임 x가 0 이상입니다랑 f가 증가함수입니다는 다른 말이라니까? 그러니까 요렇게 되면 거짓이라고. 근데 요렇게 되는 건 참이라 그랬지. 증가함수면 0보다 커도 되고 0이어도 돼요. 근데 미분이 0 이상일 때는 0도 포함하면 증가가 아닐 수 있어요. 왜냐면 발레가 이거라니까. 이거 평평한 거. 근데 이 평평한 녀석은 상수함수일 때만 발생하고 상수함수가 아닌 다항함수일 때는 발생하지 않아. 이런 일이. 그러니까 이런 경우를 빼면 얘도 맞는 말이야. 같은 말이라고 그래서. 증가함수라는 거는 도함수가 0 이상입니다랑 같은 말이야. 이런 상수함수 빼면. 얘는 최소한 상수함수 아니잖아. 네. 그치? 그러니까 다항함수는 이렇게 멈추는 일이 안 생긴다고. 그러니까 요렇게 이런 식으로는 돼요. 근데 이런 일은 안 생겨. 이런 일이 없으면 증가야. 알겠지? f가 증가인 게 도함수 0 이상인 거랑 같은 말이라고. 이게 빡치지? 그래서 아까 쌤이 얘기한 그 화살표 관계, 이거 등호 없을 때랑 화살표 관계, 등호 있을 때랑 화살표 관계, 이거를 확실하게 알아두셔야 된다. 알겠지? 교과서에서 이게 자세한 설명이 없어요. 그래서 너네가 헷갈릴 수밖에 없다. 얘는 그래서 0 이상이야. 0 이상. 됐습니까? 얘가 항상 0 이상이래. 절대 부등식 하라는 소리지? 2차 부등식인데 얘가 항상 성립해야 된대. 뭐 하는 소리야? 판별식. 그러니까 그래프를 그리면 2차 함수에 2차 부등식이잖아. 항상 성립하는 2차 부등식. 그러니까 0 이상이 항상 성립해야 되는데 그럼 이렇게 되든가 이렇게 떠있든가지.
네. 항상 0 이상이잖아 그러면. 알겠지? 그래서 판별식이 0보다 작거나 같습니다라는 소리지. 네. 판별식 0인 거고 0보다 작은 거고. 이걸 풀라는 소리네요. 그래서 판별식에 2 붙어 있으니까 4분의 D를 가자. 그래서 4분의 D는 A제곱 마이너스 AC죠? 9네. 걔가 0 이하야. 따라서 A의 범위는 마이너스 3부터 3까지죠. 제곱해서 9 이하일 거면. 그래서 마이너스 3부터 3까지가 답이다. 한 게 1번의 답이신 거고 2번도 비슷하게 하시면 되겠다. 알겠죠? 83쪽까지 해오세요. 시간이 다 돼서 2번에 생략할게. 감소는 반대야 그러니까. 감소는 얘가 부등호 관계가 음수여야겠지? 도함수가. 음수거나 0이거나. 이면 감소함수다가 필요 충분 조건이 성립한다고. 왜냐면 상수함수인 경우가 자동으로 제껴졌기 때문에. 다항함수는. 알겠죠? 네, 수고하셨습니다.